김건희 특검 반대를 위해서 정권의 운명까지 거는 모습입니다. 정권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 이어 대통령실도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은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에 대해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말하는 게 성급할 수 있다면서도 흠집 내기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28일이죠. 이제 예. 크리스마스 지나가고 이제 국회에서 쌍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다음에 대장동,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50 클럽, 50억 클럽 의혹. 이제 쌍특검 이게 이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수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로 다시 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뭐 지금 아직 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대단히 뭐 성급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실제 28일 날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또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뭐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가 저지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태연한 척 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하나하나 답변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의힘에 거부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털어낼 수 있었지만 윤석열의 강압에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한동훈도 대통령실도 총선용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앞서 한동훈 곧 비대위원장 역시 김건희 형수님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공개적으로 특검법의 반대 입장을 천명하자 민주당은 김건희를 방탄하려 하면 정권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상식이 유독 김 여사 앞에서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되고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왜 김건희 특별법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두환이 일으킨 쿠데타가 그럴만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쿠데타를 옹호했던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입장에서 서울이 봄 영화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무기로 휘두르면서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검찰이 보기에도 못마땅한 영화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순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특정한 정치 구도를 만들려 하는 것 또한 쿠데타입니다. 힘 있는 공무원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두환 하나회와 윤석열 검찰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오늘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700만 명 돌파에 걸린 시간은 단 20일. 당초 비수기로 꼽히는 11월에 개봉해 모두가 아는 결말이란 점은
흥행의 걸림돌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허구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더해 극적 재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 속에서 지우고 살았던 12.12 쿠데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쿠데타 과정.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중장년층이 그날을 돌이켜보려 영화관을 찾았다면 이른바 MZ세대들은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영화라는 문화 작품을 바라보면서 진보의 잣대, 보수의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가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들이 처벌 대신 고관대작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장수하게 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을 제대로 청산 못한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국민과 힘을 가진 공무원들이 올바름과 그릇됨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돈과 권력을 추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서가 형성되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반역 행위를 일으킨 세력들 처우 문제를 보면서 죽을 때까지 국민을 조롱했던 전두환을 경험하면서 모든 국민은 권선징악이 과연 권하고 따를 일인가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나쁘고 올바르지 않은 일임은 분명한데 그들이 얻은 것에 비하면 잃은 것이 뭐였나 싶을 만큼 그들이 잃은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군대가 아니더라도 권력을 가진 다른 공무원 세력 집단이 정치관여 금지 헌법을 위반하면서 만약에 쿠데타와 같은 일을 일으킨다면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야 대한민국 정기가 되살아납니다. 단순한 영화 한 편이지만 이러한 목적을 가진 세력이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각성하는 계기가 되면 충분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그들은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가르친 모습과 다르게 기성세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가야 할 길이고 선택인가? 의식하며 고민하진 않았겠지만 가슴에 내재된 이런 혼란 속에서 젊은 층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SNS와 1인 미디어가 일상인 젊은 세대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작품이란 평가가 이어지며 이른바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심장인 젊은이들이 아직은 굳건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에 비유된 전두광, 이에 저항했던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소환된 극 중의 배우들의 연기는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뜨거운 관람 열기는 실존 인물들의 근황과 뒷이야기까지 찾아보는 학구열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군사 쿠데타의 전말을 마주하자 분노와 충격은 생각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개새끼들인데 주인공 행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봄은 오늘 새벽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을 넘어 아직도 힘차게 달리는 서울의 봄은 관객이 잘 만든 영화를 반드시 알아본다는 점, 그리고 대중은 살아있는 역사물에 결코 냉담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쿠데타도 합법이 됩니다. 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온갖 편법으로 윤석열이 이 모양인데 총선에서 윤석열이 과반을 얻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그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